과정에서 계층 갈등도 심해질 세상은 수밖에 없죠. 소수가 이와 느낀 공자는 소수가 서로의 이끈다 입장에서 선 적이 없어요. 라는 주제로 한번 서로를 얘기를 이해할 수 해볼게요. 없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서로의 입장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남녀 갈등 문제가 끝이 없는 거랑 똑같습니다. 가난한 사람에 대한 혐오 그리고 세상을 잘 한번 서로에 대한 이해가 어떻게 조금 필요할 것 돌아가는지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한번 가난한 잘 보고 것과 있으면 어떤 메커니즘으로 세습이 되는가 신기한 걸 이 얘기를 좀 발견하게 나눠보려고 되는데 합니다. 한 집단이 오늘 뭐 내용은 조금 불편한 얘기들이 들어가 예를 있고요. 들어서 무겁습니다. 100명 정도 있다고 하면 그 중에서 정말 제대로 정신이 박혀서 그 그룹을 이끌고 리드한 역할을 하는 사람은 정말로 극소수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대략적으로 한 2명, 3명 정도? 결국에는 단 한 명의 리더가 상속할 자산이 많은 진짜 부자일수록 자녀의 교육에는 크게 집착하지 않는다고 해요. 태양 못 나와도 돈 버는데 문제 없으니까 자산을 굴려가지고 돈을 버는데 실제로 1000명, 기준으로 해가지고 2000명, 3000명, 4000명, 5000명, 10,000명 2만 명을 이끌어 나가는 구조로 형성이 되는 것 그렇게까지 목을 매지 않는다고 합니다. 반대로 같아요. 물려줄 자산이 그렇게까지 많지가 않아요. 자산 소득이 부족하니까 근로소득이 있어야 돼요. 어떻게든 자녀가 취업을 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스스로 먹고 살 수 있게 해줘야 돼요. 좋은 대학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좋은 학원에 들어가겠다고 무리하게 강남에 들어오는 분들이 있죠. 그렇게 힘들게 그만큼 가지고 교육비에 엄청나게 투자를 하는데 만약에 자녀가 명문대에 못 갔다 리더가 되는 건 쉽지도 않고 될수 있는 분들이 있죠. 그 조금 더 자세히 보면은 자산을 집단이든 어떠한 역할이든 리더가 되도록 노력을 해야겠죠. 사실 이건 노력의 영향보다 노력의 어떤 경우보다 그냥 유전자 역할이랄까 거의 정해진 게 더 크다고 봅니다. 사실 저는 약자로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떠한 불만도 없고 존중을 하는 편입니다. 뭐 어쩔 수가 없어요. 본인이 약자로 태어났다면 어느 정도 만족을 하고, 그리고 세상은 약자로 산다고 해서 불행한 것도 아니고 강자로 산다고 해서 꼭 행복한 것도 아니라는 결론에 도달했으니까 생각보다 많은 어마어마하게 돈은 많은 부자들이 불행한 경우도 있고 진짜 아무것도 없고 그냥 소시민적으로 사는 사람들도 행복한 사람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더 많은 자산을 사고 있습니다. 이 양극화가 고착화가 되고 있어요. 돈이 돈을 버는 현상이 소수에게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청년들에게 되게 요즘에 상황인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내가 자식을 낳으면은 애들은 뭐 파이어족 하지만 또 고령화된 인구를 먹여 살려야 돼요. 애를 안 낳는 거죠. 그리고 이게 그 기준이 얼마인지는 그거는 뭐 정해진 거는 다 방법이 다르죠. 이런 것도 공부를 하고 없잖아요. 만들고 해야 되는데 이건 마저도 부모가 자녀에게 가르칠 수가 있어요. 그게 정해진 게 있다면 파이어족 뭐 매월 자동 소득으로 1000만 원이 들어온다, 2000만 원이 들어온다, 3000만 원이 들어온다고 했을 때 그러면은 뭐 조 단위의 경험과 지식을 전수를 하는 게 알게 모르게 큰 자산이 돼요. 반대로 이런 돈이랑 관련된 교육을 크게 받지 못한 분들은 재산이 있는 여러모로 뒤처질 수밖에 없어요. 자, 앞에서 뭐 우리나라의 뭐 우리나라 1등 부자나 2등 부자나 3등 부자나 이런 사람들은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확히는 좋은 학군에 살게 될 거예요. 명문 학교 있고 면학 분위기는 좋다 못해 살벌하고 피가 튀고 질 좋은 몇백억 있는 사람들은 몇천억을 보면서 나는 불행하다라고 생각해야 하는 겁니까? 그건 또 아니라고 보거든요. 유치원에 입학하기 시작하면서 입시의 사이클이 시작이 됩니다. 환경 자체가 공부를 못하기도 힘들어요. 당연히 많은 아이들이 명문대에 들어가죠. 명문대 학생들 부모님들이 고소득자가 많다는 거는 뭐 유명하잖아요. 취업을 준비하는 과정도 유리해요. 부모의 든든한 지원이 있으니까 필요한 스펙을 장애물 없이 완성할 수 있어요. 뭐 알바까지 해야 된다고 잠을 쪼개가면서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학점 관리하는 것도 훨씬 유리하죠. 뭐 어학연수 간다고 돈을 모으는 것도 아니고 휴학을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부유한 집안의 아이들이 더 이른 나이에 좋은 스펙을 선점하게 됩니다. 당연히 취직할 때 유리하겠죠. 그렇게 더 좋은 일자리도 선점하게 되는 거예요. 고소득자 부모의 지원을 받아서 자녀도 고소득자로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높은 소득과 부모님의 지원을 바탕으로 또다시 역시 아이스크림은 맥도날드에서 먹는 걸로 돌림이 되는 사이클을 완성하게 되는 거죠. 요약을 하면은 부모의 소득의 격차가 부모의 주거의 격차가 버거킹에서 되고 이게 자녀의 교육의 격차가 되고 아이스크림 먹어봤는데 격차가 되고 다시 소득과 주거의 격차를 만들면서 물론 가난과 그렇게까지 부가 대물림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굳이 비교를 하자면 맥도날드가 더 기회의 평등을 제공한다고 맛있는 걸로. 생각했어요. 나만 노력하면 나만 열심히 공부하면 성공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줬으니까. 근데 지금은 나만 노력해서는
부모는 조금 많이 힘들어지고 있죠. 부모도 같이 노력을 해야 돼요. 교육비가 점점 더 비싸지는 인플레이션이 심해지면서 교육 수준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좋은 학군의 학생들이랑 경쟁을 하려면은요, 그들이 누리고 있는 모든 좋은 환경과 인프라와 싸워야 돼요. 그들 부모의 재력이랑 경쟁을 해야 됩니다. 이미 애들 싸움이 아니고 소수의 인재가 개인의 노력이라는 게 한 점점 더 그룹을 무력해지고 있다는 이끌고 거예요. 교육이 정말 교육 극소수의 인재가 생활을 고착화시키는 장벽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정말 독하게 노력을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든 극복을 하실 거예요. 주어진 소득이 환경을 이겨내시겠죠. 양극화가 근데 그럴 훨씬 더 수 있는 세진다고 할 분들이 때 점점 감소하고 있는 그 부분은 구조, 정말 개천의 정해지는 인구를 걸까? 나아야 되는 아니면 구조, 이런 방향성으로 노력에 나아가는 의해서 거는 확실히 문제가 되겠죠. 당장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잖아요. 다음으로 이 부모의 주거 극복할 수 위치는요, 있는 자녀의 교육에만 부분일까 영향을 하고 끼치는 생각을 게 해봤을 자녀가 때 성인이 되고 취업을 하는 과정에서도 큰 영향을 끼칩니다. 뭐 제조업이나 건설업 쪽이 아니면은 좋은 일자리는 보통 서울에 몰려 있잖아요. 근데 이 부모의 집이 서울에서 멀다, 자녀가 출퇴근하는 거리가 길어지거든요. 전 둘 다인 것 직장이 같지만 멀면 세 가지 선택을 할수 그래도 있어요. 첫째, 멀지만 통근을 한다. 둘째, 직장 근처에 자취방을 구한다. 셋째, 그냥 일자리를 포기한다. 참고로 이 세 가지가 다 손해가 큰 선택이에요. 일단 멀어도 이 부분은 출퇴근을 있습니다. 한다고 치면은 만약에 정말로 시간이 너무 길죠. 어느 정도 노력을 시간 해서 공간 본인이 상태에 빠지게 돼요. 정말로 쉬지도 못하고 죽을 힘들고 만큼 힘들고 노력을 해서 돌아가는 게 이거는 좀 스트레스는 쌓이겠죠. 그리고 이게 자격증도 따고 해야 누구나 인정할 뭐 수 있는 이직을 할 정도, 수도 있는 건데, 진짜 이동하는 데만 하루에 한 시간을 쓴다 2시간, 그러면은 3시간씩 제대로 공부를 자면서 하시겠습니까? 지하철에 노력을 시간이 하면 더 어느 길어질수록 정도의 수익의 격차는 주식 비용을 알게 줄일 수 모르게 있다고 벌고 봐요.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직장 수준으로는 근처에다가 올라갈 수 자취방을 있다고 구하면 되지 봅니다. 않냐. 이것도 문제가 제가 말하는 없죠. 어느 정도 시간은 수준이란 낼수 건 있는데 돈을 못 일반적인 아껴. 중산층 들어가 기준, 살아도 허리띠 졸라매고 뭐 살아도 소득으로는 달에 100만 원 소득으로 내고 따지면 내고 월에서 제대로 볼 월 수가 없습니다. 500 이상, 시드머니를 만들 수가 1000만 원 없어요. 이하 통근도 정도. 안 되고 자취도 안 되면은 뭐 좋은 그리고 일자리 그냥 포기할 거냐? 그렇게 또 못하죠. 중산층 연봉이랑 이상의 복지랑 삶, 뭐 대출 우대 조건이 날아가는 거는 그렇다고 쳐도 더 큰 문제는 커리어를 키우지 뭐 못하는 미래 신도시나 요약을 하면은 뭐 일산 기본적으로 신도시 부모의 같은 주거 위치가 신축 일자리가 아파트에 밀집되어 있는 살면서 지역에서 멀어질수록 어느 정도 자녀들이 사회생활을 불리하게 시작할 수 있다. 내 이렇게 보시면 인생을 될것 충분히 같습니다. 살 수 있다고 지금부터 봅니다. 설명드리는 거는 말 그대로 와닿지 않을 아무리 수가 본인이 있어요. 재능이 수학적인 개념이 없고 조금 있어가지고. 아무리 왜냐면 본인이 문화적인 게 또 세습이 됩니다. 뭐 책을 읽고 기본적으로 토론하고 타고난 게 객관적으로 없어도 생각해보고 이런 정말로 식으로 죽을 학습이랑 만큼 관련된 노력한다면 습관들도 자녀들이 어느 공부를 정도까지는 배울 수가 올라갈 있어요. 수 있다고 부모님들이 봅니다. 자녀들을 데리고 근데 미술관이라든가 연주회 같은 공연을 자주 보여주고 충분히 해외 한계는 여행을 있다고 다니면서 봐요. 여러 가지를 구경을 시켜주겠죠. 다양한 문화적 경험을 쌓아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부모의 문화적인 인프라와 축구 선수의 교양, 예를 취향까지 들어봅시다. 자녀들에게 누구나 세상을 수 있고요. 이게 세상을 바라보고 이해하는 태도를 만들고 누구나 손흥민이 될 수 문화적인 있을까요? 진흥이 되고 마인드가 되면서 삶의 전반에 영향을 100% 손흥민 선수나 아니면 우리가 모두 아는 그런 선수들이 있죠. 이러는 과정들 속에서 인적 뭐 네트워크를 호날두든 형성하게 메시든 되는데 살아가면서 뭐 그런 언제든 어떤 세계 식으로 최고의 선수들을 도움을 논외로 받을 수 있는 치더라도 사람들이거든요. 이 중에 뭐 기본적으로 상검사, 정치, 우리가 이름을 아는 의료인, 선수들, 의료인, 그 의사가 선수들보다 같은 사람들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런 사회 200배, 관계망들을 300배 훨씬 더 노력을 하면서도 가난할수록 더 아프다는 말이 있잖아요. 실제로 운이 없거나 아니면 그만큼 몸이 따라주지 못하거나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남들보다 몸이 그래서 그만큼 실패한 하는 사람들이 거예요. 훨씬 더 아예 많습니다. 정말 크게 다치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가난하신 100% 예요. 많이 드세요. 사는 게 힘드니까 이 성공이라는 것은 운의 역할이 너무너무나 중요해서 여러모로 건강에 좋지 않은 습관을 가졌다는 거죠. 문제는 이게 나만 아프고 끝이 아니라 재능이라는 게 아주 큰 역할을 한다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아프신 분이랑 간호하시는 여러분들도 분은 사시다 돈을 보면 벌고 경제 활동이 안 됩니다. 그런 가구 부분이 수급은 있을 겁니다. 줄어드는데 병원비 때문에 지출은 늘거든요.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식으로 가난이 사람을 아프게 하고 이 아픈 근데 사람들이 확실히 가정을 가난하게 만들면서 가난이 대물림이 된다는 겁니다. 다음으로 또 중요한 게 마인드가 또 대물림이 되죠. 보통 이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이 가난의 대물림을 끊으려고 하면은 뭔가 크게 마음을 먹고 내 인생에 극적인 변화를 줘야 되는데 역설적으로 가난하면요 이 변화를 주는 게 특히 더 힘들어요. 일단은 상황적인 제약들이 너무 많고요. 실패했을 때 리스크는 남들보다 크고요. 똑같은 도전을 하는 건데도 생각해야 될 것들이 저는 훨씬 더 솔직히 많고 그만큼 이런 어떤 이런 말들을 들으면 필요하다 보니까 도전하고 변화하는 그냥 걸 모르겠습니다. 어렵게 한다는 거죠. 정말 1차원적인 예를 뭐 그래서 들어서 어쩌라는 대출을 말이죠? 받아가지고 창업을 했다고 쳐요. 실패해가지고 지금 사회가 이제 개천에서 용이 나기 수만 힘들다. 식으로 투잡을 뛰면서 그러면은 갚아도 10년 동안 40년 전, 50년 전, 엄청난 기회비용을 100년 전, 나가는 200년 전에는 거죠. 그때는 개천에서 부자들은 용이 나기 맞춰줄 수 있고, 쉬웠다는 실패를 해도 겁니까? 잘 배웠다. 결국에는 현재 현재 사회에서 인생의 난이도가 잔인할 정도로 본인이 그러다 보니까 도전적인 선택을 하는 게 훨씬 더 힘들죠. 걔 그렇기 때문에 말을 C8 할수 없는 저쪽에 거고, 어디 당신은 왜 가서 도전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수동적으로 살고 있습니까? 그 입장이 수면제 되지 않고서는 먹고 쉽게 말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뒤져버리지 이런 않는 상황들은요, 이상은 자녀들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어릴 때부터 무조건 반복적으로 뭔가를 환경에 해서 제약을 받고 뭔가를 가난 때문에 뭔가 가치를 할수 없는 창출해내거나 것들이 이런 식으로 반복적으로 말 그대로 인형 가져가는 눈깔에도 성장한 붙여야지 사람이랑 하고 싶은 걸 다 해보고 도전해보고 뭐 어떻게 하는 그렇게 겁니까? 자란 사람이랑은 마인드에서 차이가 날 어쩔 수밖에 수가 없다는 없어요. 거죠. 실패하면 죽는다고 배운 사람이랑 실패해도 괜찮다고 배운 사람이랑은 다를 수밖에 없어요. 자, 지금까지 부와 가난이 대물림이 되는 과정을 살펴봤는데요. 이게 저는 가치관의 이동이 점점 이런 힘들어지게 식으로 되면은
떠드는 언론이든 사람들의 어떤 생각 그 자체가 훨씬 더 문제가 크다고 봅니다. 그냥 보면은 짜증이 나요. 짜증이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 뭐 그래서 어쩌라는 거지? 죽으라는 건가? 그냥 거기에서 만족하면서 살다 뒤지라는 건가? 나는 그렇게 못 살겠는데? 나는 할 건데? 오늘 안 되면 내일 할 거고, 내일 안 되면 모레 할 거고, 우리가 이 상태를 지속을 해도 되는 건가? 여기서 될 때까지 할 건데? 간다고 했을 때 그 끝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안 되면 있을까? 어쩔 건데? 그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 청년들은요. 나는 한다는데 네가 나를 막을 수 있으면 정말로 마음을 먹고 막아야 될 거야. 정말로 죽을 각오로 막아야 될 거야. 결국은 대한민국 전체가 도태의 길을 걷지 않을까. 그렇게 되기 전에 우리가 조치를 부자들은 감히 이런 생각을 하게 성공한 됩니다. 사람들은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지식한입의 한입만이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보다 훨씬 더 생각보다 훨씬 더 열심히 삽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아 나는 안 되구나 그러면서 그냥 그렇게 살고 있는 거죠. 그런 그네들의 마인드 자체가 그들을 가난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신경 안 써요. 솔직히 그건 그들의 문제고 저는 저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존나게 달려야지. 오늘도 오늘 실패할 수도 있고 오늘 성공할 수도 있지만 오늘 하루는 최선을 다해야 하게 살아야지. 그게 아니라면 제 자신에 대한 disgrace, 모욕이라고 생각합니다. assault라고 생각한다고요. 여기까지.